와이파이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인터넷과 함께? 지금이야 없으면 이상하지만 와이파이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1997년 처음 발표되었죠. 시스코는 이런 와이파이 라우터부터 전자기기들의 주요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장비를 넘어서 네트워크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 아이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스코 시스템스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의 현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57달러이며 배당 수익률은 2.58%로 낮은 편 속하고 있습니다. 5년 배당 성장률은 8.2%로 높은 편이며 배당 자체를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된 기업입니다. 다행히도 이 기간 함께 계속 배당금은 인상해 왔습니다. 2020년 매출 성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초라합니다. 하지만 배당 성향과 부채 비율 모두 굉장히 안정적이며 이자 보상 배율 또한 긍정적입니다. 차입금의 강점이 있기에 차입금 관련 멀티플은 낮으나 가치평가 부분에서 약간 높거나 업계 평균입니다. 시스코의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는 1983년 샌디 러너가 남편 레오나르드 보삭과 함께 창업했습니다. 둘 모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관련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주로 스탠포드 캠퍼스 내 건물과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스탠포드 대학은 둘을 해고하고 소송을 걸어 결국 시스코와 라이센스 협약을 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투자를 유치하고 1990년 나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상장 이후 투자자들과 주주들로부터 창업자인 러널가 해고당하며 남편도 항의하며 그만두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도 결국 90년대 초반 이혼하며 각자의 길로. 네트워크 라우터를 개발한 건 시스코가 아니지만 편하고 대중적인 제품을 판매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한때 5천억 달러 시가총액을 달성하지만 닷컴 버블로 하락하며 현재는 약 2285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스코는 700억 달러를 218번의 이수합병에 사용하며 기업 인수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제품과 성장을 했습니다. 시스코의 매출은 전부 IT 통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필수품인 라우터를 포함하여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그리고 보안 등 네트워크 전문 기업입니다. 그중 라우터와 같은 장비를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스가 50%가 넘는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보안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프라 부분이 58%, 서비스가 26%, 어플리케이션 10%, 보안이 6%의 매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 성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8% 성장했으며 그 중심엔 인프라 부분에 13%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성장의 배경을 보면 상품 주문이 전체적으로 31% 성장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주문 증가이며 지역별로 보나 고객분으로 보나 골고루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미주 지역이 역시나 전체 매출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EMEA 지역이 25%,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1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시스코를 배당주로 보고 분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출은 천천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폭은 아니지만 2019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는 지금 다시 매출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간 약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며 영업이익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에서 30% 가까이 근접하고 있으며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이익 증가를 즉각 반영하는 주당순이익률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전보다 3배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올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는 일회성 세금 때문에 0에 가까운 부분이지 회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세금이 높기로 악명 높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은 돈을 미국 내로 가지고 들어올 때 한 번 더 세금을 부과하며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일회성으로 해외 자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시스코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해외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8년에 걸쳐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을 한 큐에 납부하며 모두 2018년 재무제표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금 한 방으로 2017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던 차입금은 과거 10년 중 최저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세금은 많이 냈지만 결과적으로 자녀 차입금이 반 이상 감소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번엔 배당 관련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는 배당을 시작한 지 이제 막 10년밖에 안 된 회사입니다. 배당을 시작한 첫 3년을 제외하곤 안정적으로 2.5에서 3%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0.1달러였던 분기 배당금은 현재 0.37달러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은 아니지만 배당 성장률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5년 가중평균 배당 성장률은 8.23%로 대형주 치고는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1년과 3년의 경우 3%와 4.7%로 낮은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긴축의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 가중평균 성장률은 28%에 달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배당을 막 시작한 초기 급격한 인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이 4배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일정한 수익률을 보이는 이유는 주가 역시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15달러였던 주가는 지금 4배 가까이 상승하여 57달러를 돌파,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였습니다. 이런 주가 상승률도 함께 해준다면 안정적인 투자처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배당금도 계속해서 인상했다는 이미지는 충분히 심은 것 같은데요. 그럼 배당이 안전한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상향을 보면 초반 3년을 제외하곤 50%에서 시작하여 현재 60%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배당 상향만 보면 아직까지는 70% 미만이기에 안전지대를 볼 수 있으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당을 인상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8년의 경우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오류이니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차입금과 배당금 그리고 배당 성장률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래프에서도 차입금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2018년 미국 내로 가지고 온 현금을 통해 빠르게 갚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빠르게 상승한 뱅사 성장률 때문에 순차입금 비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서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차입금 대비 마이너스이고 총차입금 역시 2017년 600%대에서 206%대로 3분의 1 가까이 하락하며 더욱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보상 배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회사의 영업 현황과 현찰 부담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차입금이 상환 효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일직선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 비용이 회사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충분히 돈을 벌기에 이자가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배당금 관련 결론은 더디지만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되었기에 어떤 배당 방향을 가질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배당 성장률 또한 눈여겨볼 점입니다. 하지만 재무 상태와 모든 배당 관련 지표들을 보면 충분한 매출과 더 빠르게 상승하는 영업이익, 배당 친환경 수준인 배당 성향 70%로 향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차입금 비율과 급 상승하는 이자 보상 배율 등 시스코가 배당을 지속하고 상승시키는 데 있어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시스코는 투자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라우터 등 실물품에 집중되어 있던 매출 비중을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변화해 가겠다는 포부를 2017년 투자자 행사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선 과거의 목표 달성 여부와 변하고 있는 시스코를 보여줬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의 매출 비중이 30%에 겨우 도달하였으나 구독 모델의 경우 목표치인 66%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50% 전체 비중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년간의 변화를 보면 구독 매출은 연평균 23% 고성장을 했으며 전체 소프트웨어 매출 역시 10%씩 상승하였습니다. 즉,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수익을 거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목표를 다시 한번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당시 소프트웨어에 집중한 성장 목표를 발표하였다면 이번엔 조금 더 대중화된 목표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매출, 구독 비율, 그리고 주당 순이익의 연평균 상승폭입니다. 매출과 EPS 모두 5에서 7% 평균 성장률을 목표했으며 구독 매출 비중을 현재의 44%에서 50%까지 높이겠다는 점입니다. 배당을 목표로 한 저는 이 EPS 성장률에 더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성향도 EPS 성장률만큼 배당금 또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독 매출이 더욱 높아진다면 영업이익률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EPS의 성장엔 차입금 감소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낮아지는 차입금에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감소한 이자 비용은 다시 주주들에게 환원될 예정입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의 100% 넘는 금액을 환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해외 현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가장 큰 메리트였으며 그 효과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두 슬라이스를 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주주 환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주식수의 경우 지금까지 20%가 조금 못 미치는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4분기 약 7.9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으며 아직까지 남은 자사주 매입 금액은 그의 10배에 해당하는 약 79억 달러이라고 합니다. 즉, 주가 상승의 여력이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서비스로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5G 시대를 연 지금 IoT와 자율주행까지
통신 장비와 그 부품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스코가 장비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장비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시대 변화에 당연히 적용하는 부분이기에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제2의 월급 그리고 추후 안정적인 노후 연금을 위해 계속해서 배당주들을 분석할 예정이니,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께 구독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